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술을 가득 채우시게.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는 표면에만 머물지 않을 테니 우리는 깊이, 아주 깊이 잠수할 걸세. 은밀한 갈망, 이름 없는 두려움, 그리고 창조주가 여자에게만 선사한 비밀.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하는 남자들, 대부분이 평생을 놓치고 마는 바로 그 비밀의 심연으로 말일세. 이런 밤을 상상해보게. 지난 2, 30년 동안의 다른 밤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밤. 창밖은 산업화된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외로운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침실벽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네. 방 안에는 따뜻한 오렌지색 스탠드 불빛만이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주름을 가려줄 만큼 동시에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모든 윤곽을 알아볼 만큼만 켜져 있네. 그녀가 거기 자네 곁에 등을 돌리고 누워있네. 이슬처럼 가벼운 고른 숨소리, 평생을 들어온, 그래서 침묵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소리. 자네는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네. 익숙하지만 더 이상 뜨겁지는 않은 온기. 그건 마치 거의 다 타버린 난로,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만 남은 온기와 같지. 자네는 거기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네. 아직 내지 않은 고지서, 날씨가 굳을 때마다 쑤시는 무릎, 곧 대학에 갈 손주에 대해, 그리고 그 온갖 잡념 속에서 굶어 죽은 줄만 알았던 한 마리의 야수가 문득 꿈틀대며 깨어나네. 젊은 시절처럼 맹렬하게 으르렁거리지 않아. 아니, 그저 신음할 뿐. 굶주림과 고독에 찬 희미한 신음이지.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기계적이고 때로는 부담스럽기까지 한 그런 갈망이 아니야. 그건 더 깊은 갈망, 연결되고 싶은 갈망, 부드러운 살결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고, 땀과 세월, 그리고 자네 인생 자체의 냄새, 그녀만의 독특한 그 향기를 들이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이라네. 자네는 몸을 돌리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자기 집을 터는 도둑놈처럼 세월에 거칠어진 자네의 손이 이제는 가엾게도 떨리고 있네. 자네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네. 탐색하는 손길로. 그녀는 반응이 없네. 희미한 청신호. 자네는 손을 아래로 미끄러뜨려 등의 곡선을 따라가다 허리의 오목한 곳에서 멈추네. 자네는 그녀를 살짝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네. 그녀는 저항하지 않지만 응답하지도 않네. 그녀는 마치 헝겊 인형 같아. 부드럽고 수동적이며 영혼이 없네. 자네는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낡은 길을 따라 익숙한 정복을 시작하네. 여전히 그 입맞춤, 여전히 그 애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영혼이 빠져있네. 그건 악보대로 정확하게 연주되지만 감정이 없는 음악과 같지. 그리고 자네가 고독의 절정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늘 그렇듯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네. 그녀의 몸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네. 그녀의 숨결이 문득 조금 더 가빠지네. 수동적이던 등이 문득 살짝 휘어지며 자네의 리듬에 응답하네. 그리고 그녀의 깊은 곳에서 자네는 희미한 수축, 그리고 퍼져나가는 떨림을 느끼네. 그 순간 무언가 변했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자네는 그것을 느끼네. 따뜻한 물줄기, 갑자기 나오는 몇 방울이 아니라 작은 샘물처럼 침대 시트를 흠뻑 적시는 그 흐름을, 그 찰나의 순간 나는 90%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장담하네. 바로 공황 상태. 자네 안의 모든 흥분, 모든 욕망이 순간적으로 얼어붙네. 단순하기 짝이 없던 남자의 뇌가 이제는 수천 가지 어리석은 질문들로 전속력으로 돌아가네. 젠장, 그녀가 오줌을 쌌나? 내가 너무 거칠게 했나 그녀를 다치게 한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병이라도 있는 건가? 그리고 자네의 공황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그녀에게 전염되네. 그녀는 황급히 몸을 웅크리고 첫날 밤보다 더 붉어진 얼굴로 수치심에 떨며 더듬거리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라도 저지른 듯 죄의 증거를 감추기 위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네. 황홀경의 기적적인 순간, 아마 여자가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순간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네. 오직 어색함, 당혹감, 그리고 은밀한 고통만이 남을 뿐. 그리하여 창조주의 아름다운 비밀, 친밀함이 주는 귀한 선물, 가장 깊은 연결의 증거가 우리 스스로를 박식하다고 여기는 남자들에 의해 부끄러운 사고, 난처한 사건으로 변질되고만 해. 우리는 여자를 더 깊은 차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걸세.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우리의 무지와 잘못된 반응으로 그 문을 스스로 쾅 닫아버린 셈이지. 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거의 다 걸어온 이 늙은이도 한때는 그렇게 어리석었네. 나 역시 그 사고를 목격했지. 그리고 나의 반응은 어색함과 침묵.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네. 나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며 모든 것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만 했지. 나의 침묵. 나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아니, 그건 잔인함이었네. 나의 침묵은 아내의 수치심을 확인시켜 주었고 기적적인 순간을 그녀의 영혼의 상처로 남겼네. 그리고 수년이 흐른 뒤에야 나는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은퇴한 성공한 사업가인 오랜 친구 박민준 씨를 만났을 때였네. 그는 70세였고 여전히 멋있었지. 어느 날 아침 그가 나를 카페로 불러냈는데 그 표정은 마치 큰일을 해냈지만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학생 같았네. 그는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네. 이보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젯밤 우리 집사람이? 그게? 자네도 알지. 그녀가 마치 물을 쏟은 것 같았어. 아주 많이. 샘물처럼. 그녀는 충격을 받고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더군.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네.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네. 나는 그저 평생 숫자와 계약서만 알던 내 친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눈 속에서 진솔한 당혹감을 보았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능한 한 가장 장엄한 목소리로 말했네. 축하하네. 이 늙은 친구야. 축하해. 자네는 단순히 좋은 남편, 성공한 아버지가 아니야. 어젯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네는 진정한 연인이 된 걸세. 박 씨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네.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하의 샘물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가 본능만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할 줄 아는 남자에게만 선사하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밤 나는 자네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네. 스킨선 에스킨스 그랜디나 복잡한 화학 분석 같은 메마른 의학 용어가 아니라 심장의 언어, 살갗의 언어, 경험의 언어로 이 이야기는 자네가 자신의 여인을 바라보는 방식, 친밀함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네 자신의 남성성을 다시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라네. 그건 자네가 존재조차 몰랐던 문. 두 몸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영혼만이 황홀경 속에서 떨리는 세계. 완전한 합일의 세계로 통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걸세? 알겠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당혹감의 문턱을 함께 넘었고 평생을 이해하지 못했던 현상을 목격했지. 이제 모든 편견, 모든 어리석은 수치심은 떨쳐버리게. 술을 더 따르고 귀 기울여 듣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신비의 중심, 바로 헌신의 근원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단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 왜 그것이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지 탐험할 걸세. 우선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게. 그녀의 몸에서 흘러러 나오는 그 따뜻하고 투명한 액체는 결코 소변이 아닐세.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뺨이라도 한 대 치시게. 그것을 소변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토벤의 소나타를 소음이라고 부르거나 반고흐의 그림을 물감 덩어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네. 과학적으로 그것은 같은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길 잃은 이웃 분자 몇 개를 포함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 본질, 그 의미, 그 영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것,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네. 여자의 몸을 아주 오래되고 값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상상해보게. 우리 대부분은 결혼 생활 내내 그저 활로 그 악기의 서너 개 기본 음표만 반복해서 켜는 법을 알 뿐이지. 우리는 서둘러, 습관적으로, 익숙하지만 지루한 음악, 우리 자신을 잠재우기 위한 멜로디를 연주하네. 하지만 친구들, 그 악기에는 비밀의 현, 숨겨진 지판이 있네. 오직 진정한 예술가, 영혼이 통하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그리고 그 지하의 샘물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공명음이며 가장 완벽한 교향곡이라네. 오직 그 예술가가 열정과 존중으로 그 비밀의 현을 찾아 정확하게 건드렸을 때만 울려 퍼지는 소리이지. 과학적으로 의사들은 그것을 스코틀랜드의 어떤 의사 이름을 딴 스킨선 스케니스 글랜드이라는 메마른 이름으로 부를지도 모르네. 하지만 그 외우기 힘든 이름은 잊어버리게. 우리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이름, 바로 헌신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로 하세. 그 근원에서 나오는 흐름은 단순한 생리적 반사가 아니네. 그건 두 가지 선결 조건, 천국의 문을 여는 두 개의 황금 열쇠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만 나타나네. 첫 번째 열쇠 올바른 방식의 육체적 자극. 여기서 올바른 방식이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혹은 더 열정적으로를 의미하지 않네. 아니, 그건 더 현명하게, 더 섬세하게를 의미하네. 여자의 몸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야. 그건 깨어나야 할 대지라네. 그리고 그 대지 위에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G스팟, 비밀의 버튼이 있네. 하지만 나는 그 기술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것을 쾌감의 심장이라고 부르고 싶네. 그건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그건 마치 깊은 동굴 속에 숨겨진 귀한 보석처럼. 질전벽, 치엠비에 겸손하게 숨어 있지. 많은 남자들이 성급한 마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 했지만 여자에게 불편함과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 왜냐하면 쾌감의 심장은 난폭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네. 그건 간접적으로 복부 아래를 통해 규칙적이고 꾸준하며 지속적인 압력으로 깨어나야 하네. 마치 뭉친 근육을 마사지할 때 아픈 부위를 직접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문질러 온기와 압력이 서서히 퍼져나가게 하는 것과 같네. 이것이 바로 기술이라네. 하지만 이 육체적인 열쇠는 절반에 불과하네. 그건 쾌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지하의 샘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수도 있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열쇠, 순금으로 된 열쇠가 빠졌기 때문이지. 두 번째 열쇠, 완전한 심리적 해방. 이것이야말로 핵심이며 남편과 연인을, 기술자와 예술가를 구분하는 것이라네. 한 여자는 평생에 걸쳐 여러 번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고 육체적 쾌감에 몸부림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샘물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네. 왜일까?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그녀의 몸을 탐험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아주 먼 곳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네. 그녀는 생각하네. 내일 저녁은 뭘 먹지? 그녀는 생각하네. 아들 녀석이 또 돈을 달라고 하네. 그녀는 생각하네. 이 조명이 내 뱃살을 드러내지는 않을까? 그녀는 생각하네. 내가 그를 만족시키고 있는 걸까? 그녀는 걱정하고, 판단하고, 자책하네. 그녀의 마음은 책임감, 걱정,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견고한 성체라네. 오직, 친구들, 오직 자네가 사랑과 부드러움, 그리고 존중으로 그 성체의 모든 방어벽을 허물 수 있을 때 자네가 그녀를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으며
자네의 품 안에서 여신처럼 숭배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 있을 때, 그녀가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며 자네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될 때, 그녀가 육체와 영혼 모두를 자네에게 완전히 내맡기고 포기할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네. 마음이 놓이고 신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몸은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소리를 내네. 그 샘물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영혼의 눈물이라네. 그건 완전한 해방이지. 그건 수년간 억압되었던 영혼이 자유를 얻어 터져나오는 울음이라네. 그건 나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떤 방어벽도 없이 당신의 것이에요. 라는 마지막 확인이라네. 그것이 바로 그 순간 후에 많은 여자들이 우는 이유라네.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희열과 해방감,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우는 것이지. 보았는가? 우리가 한때 사고라고 여겼던 그 물줄기는 사실 한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명예, 훈장이라는 것을, 그건 자네가 기술이 좋은 연인임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네가 자신의 여자를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그녀가 영혼의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남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성이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 모든 것을 해독하려는 과학자들이 그 기적의 물줄기를 분석했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의 전객에 있는 것과 유사한 물질, 바로 전립선 특이 항권, 폐이라는 것을 발견했지.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건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몸이 남자와 유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일종의 응답, 합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네. 마치 이중창에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네. 그 흐름이야말로 두 몸의 화음인 셈이지. 그렇다면 왜 모든 여자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평생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걸까? 답은 그녀들의 몸에 있지 않네. 바로 그녀들의 남자에 있네. 우리가 그 귀한 악기를 깨울 수 있는 예술가가 될 만큼 섬세하지도 인내심 있지도 사랑이 깊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네. 우리는 단조로운 음악에 만족했고, 그러면서 왜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의아했지. 책임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술가에게 있네. 그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진실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연인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라네? 알겠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헌신의 근원 속으로 깊이 잠수했고, 그 지하의 샘물이 사고가 아니라 명예훈장이라는 것을 이해했네. 이제 가장 큰 질문이 던져졌지. 어떻게 여자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깨울 수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루하고 습관적인 밤의 사랑을 관능적인 모험, 두 영혼이 하나로 녹아들어 황홀경 속에서 흘러 넘치는 춤으로 바꿀 수 있을까? 파란 알약이나 쓸모없는 남성성 강화, 운동 따위는 잊어버리게. 열쇠는 근력에 있지도 야생 짐승의 속도에 있지도 않네. 아니, 열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네. 그건 예술가의 섬세함, 정원사의 인내심, 그리고 순례자의 숭배심에 있네. 그건 내가 자네들 뼛속 깊이 새기고 싶은 세계의 황금 글자, 바로 느리게, 깊게, 그리고 진실하게 있네. 느리게, 이것이 첫 번째 황금률이며, 우리처럼 항상 서두르는 남자들 대부분이 잊어버린 것이기도 하네. 젊음은 정복이고 속도이며 가능한 한빨리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것이지. 하지만 늙음은 은미이며 감상이고 그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즐기는 것이라네. 성급함은 잊어버리게. 전일을 몇 분짜리 형식적인 준비 운동이 아니라 연극의 주요 막으로 만들게. 적어도 2, 30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게. 가슴이나 음액 같은 익숙한 전략적 요충지에만 집중하지 말게. 아니, 그녀의 온몸을 탐험할 때지. 모험할 지도로 만들게. 입맞춤으로 시작하되 입술에 하는 입맞춤이 아니네. 그녀가 잊어버린 곳,
그녀의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여전히 민감한 곳에 입을 맞추게, 감긴 눈꺼풀에 입을 맞추고, 입술 아래 속눈썹의 떨림을 느껴보게, 귓바퀴에 입을 맞추고, 혀로 그 섬세한 곡선을 그려보게. 그녀의 원초적인 체향이 여전히 짙게 남아있는 목덜미에 입을 맞추게, 손가락 끝, 발가락 끝,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입을 맞추게, 그 입맞춤 하나하나는 속삭임이며 나는 당신을 보호, 익숙한 부분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이라는 확인이라네. 자네의 손을 성급하게가 아니라 애무하기 위해 사용하게, 그녀의 머리카락, 등,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지게, 10손가락을 10개의 붓처럼 사용하여 그녀의 온몸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게, 그 간질간질하고 짜릿한 느낌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모든 감각 세포를 깨울 걸세. 그녀를 마사지하게. 전문적일 필요는 없네. 그저 따뜻한 마사지 오일 약간으로 그녀의 등, 어깨, 그리고 엉덩이까지 문질러 주게. 자네의 손의 힘으로 그녀가 하루 종일 짊어졌던 모든 긴장, 모든 걱정을 녹여버리게. 이 느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안전과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내네. 그건 그녀에게 자네가 자신의 쾌감을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네. 자네는 그녀를 위해 지금 여기에 있네. 자네는 그녀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을 즐기고 있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그녀 마음속의 첫 번째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할 걸세. 깊게 여기서 깊게는 단순히 삽입의 깊이를 의미하지 않네. 그건 연결의 깊이를 의미하네. 그 느린 전이 동안 침묵하지 말게. 하지만 공허한 말을 하지도 말게. 자네의 진실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게. 아마 침대 위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게. 하지만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당신 눈가의 주름까지도 사랑하오. 그건 당신이 나 때문에 웃었던 흔적이니까. 나는 당신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그 모습이 좋아. 나는 이 몸을 사랑하오. 왜냐하면 이 몸이 나에게 멋진 아이들을 선물했고 나와 함께 수많은 폭풍우를 헤쳐나왔으니까.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우리 처음 함께 했던 그 밤 기억나오. 나는 버들가지처럼 떨었었지. 우리 바다로 휴가 갔을 때 당신이 입었던 그 파란 비키니 기억나오. 나는 아직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 그런 말들은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하네. 그건 두 사람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네. 그건 그녀에게 그녀가 단지 하나의 몸이 아니라 자네에게는 온 세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네. 그리고 영혼이 연결되었을 때 몸은 저절로 더 뜨겁게 응답할 걸세.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가까움이 주요 단계로 들어섰을 때 깊게는 육체적인 의미도 갖네. 하지만 맹목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야. 그건 온전한 현존이라네. 모든 삽입이 사랑의 확인이 되게 하게, 리듬을 바꾸게,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얕게, 때로는 깊게, 그녀의 몸에 귀를 기울이게, 그녀의 수축을 느끼고 그것에 응답하게, 사랑을 춤으로, 두 몸의 대화로 만들게, 자네의 동무대가 아니라 진실하게 자네 자신이 되게. 하지만 자네 자신의 진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산전수전 다 겪고 따뜻하며 관대하고 예술적으로 약간은 못된 그런 남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진실하게는 쾌감의 심장을 진정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네. 내가 말했듯이 그건 질전벽, 손가락 두세 마디 깊이에 있는 해면체 조직이라네. 하지만 그것을 찾는 것은 보물찾기가 아니야. 그건 탐험이라네.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으로 안에서 서투르게 더듬는 것이 아니야. 훨씬 더 섬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밖에서부터 그것을 깨우는 것이라네. 그녀를 눕히고 두 다리를 구부리게 하게. 자네의 손바닥 혹은 발기했을 때의 음경 뿌리 부분을 사용하여 그녀의 하복부, 치골을 바로 위에 올려놓게. 마치 심장이 멎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듯 규칙적이고
꾸준한 압력을 가하게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깊고 퍼져나가는 압력은 쾌감의 심장을 간접적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자극할 걸세. 자네가 이 손바닥에 춤을 추는 동안 다른 손으로는 탐험을 계속하게 손가락으로 가장 많은 신경이 집중된 음핵을 자극하게 깊고 얕은, 강하고 섬세한,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이 두 종류의 자극의 조합은 다층적인 쾌감의 교향곡,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샘물까지도 깨울 수 있는 쓰나미를 만들어낼 걸세. 그리고 기억하게, 그녀를 관찰하게, 자네가 쾌감의 심장을 정확히 건드렸을 때 그녀는 자네에게 알려줄 걸세. 그녀의 몸이 살짝 휘어질 걸세. 숨결이 가빠질 걸세. 그녀는 통제 불가능한 신음을 낼지도 모르네. 그것들이 바로 황금 신호라네. 계속하게 그 리듬을 유지하고 기적을 목격할 준비를 하게. 자네가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을 때, 자네가 느리게, 깊게, 그리고 진실하게 춤을 마스터했을 때, 그 기적의 순간이 올 걸세? 지하에 샘물이 터져 나올 때, 그건 끝이 아니야. 그건 새로운 시작이라네. 그건 자네가 성공했다는, 자네가 사랑하는 여인의 영혼과 육체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다는 확인이라네. 그리고 그 후에 자네의 반응은 내가 말했듯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걸세. 가뭄 끝에 소나기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게, 그 안에서 목욕하게, 자네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게, 그녀의 온몸에 입을 맞추고 땀의 짠맛, 헌신의 단맛을 맛보게, 그 순간이 길게 이어지게 하게, 서둘러 끝내지 말게, 서로의 품에 조용히 누워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듣되 영혼은 여전히 날아오르고 있게 하게. 그것이 나의 오랜 친구들, 바로 지하의 샘물을 깨우는 기술이라네. 그건 공식이 아니라 철학이라네.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백발이 되어도 매일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에 대한 철학. 그건 친밀함을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기쁨, 예술, 그리고 사랑해 라고 가장 깊고 적나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바꾸네.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재발견의 춤사위를 함께 추었고 열등감을 관능적인 초대로 바꾸는 법을 배웠네. 우리는 느린 사랑의 기술에 대해, 하룻밤의 사랑을 신성한 재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네. 바로 결론일세. 하지만 이건 도덕 강의처럼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충고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야. 아니, 이건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호소이며 밤중에 울려 퍼지는 뿔나팔 소리이고 바로 자네들 집 안에 있는 잊혀진 땅으로의 원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이라네. 이제 말을 살과 피로, 생각을 억누를 수 없는 전율로, 이론을 뜨거운 현실로 바꿀 시간이네. 기다리지 말게. 친구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게. 결혼기념일이나 그녀의 생일을 기다리지 말게. 사랑, 특히 친밀함은 기념일에만 주는 선물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이고 살기 위해 마시는 물이라네. 자네들은 생일이 되어야 숨을 쉬는가? 기념일이 되어야 물을 마시는가? 그런데 왜 평생의 반려자와 연결되기 위해 기다리는가? 우리 늙은 사내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항상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네. 내일 그녀와 이야기해야지. 내일은 더 다정하게 대해야지. 주말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네. 내일은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우리의 여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라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공간, 수천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생길 때까지 늙어서 주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 생각이야말로 낭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독약이라네. 그건 우리의 게으름과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핑계일 뿐이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내가 묻겠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 남남처럼 지내며
전기세 고지서나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로만 소통하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게 있는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것. 욕망이 따뜻하게 해주는 불꽃이 아니라 족쇄에 채워야 할 부끄러운 괴물인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는가? 사랑에는 정년이 없네. 욕망은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네. 20살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맹렬하며 때로는 맹목적이었지만 67에는 표면에서 포효하지는 않지만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심해의 해류와 같네.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폭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수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강렬하고 따뜻하며 지혜로운 흐름을 느끼며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네. 바로 오늘 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일세. 자네와 그녀가 모든 일을 마치고 텔레비전이 꺼지고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의 정적 속에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실패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서둘러 침대에 올라 등을 돌리지 말게. 그녀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타주거나 자네를 위해 독한 술 한 잔을 따르게. 그녀 옆에 앉되 소파 양끝이 아니라 무릎이 서로 닿을 정도로 자네 몸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질 정도로 가까이 앉게 대화를 시작하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녀에게 물어보게. 오늘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소. 또 물어보게. 우리 옛날에 에덴 극장에서 몰래 영화 봤던 날, 기억나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왜냐하면 기억은 현실의 메마른 영혼을 위한 최고의 윤활유이기 때문이라네. 기억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한때 두 사람이 서로의 전부였고 미치도록 황홀한 세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걸세. 그리고 대화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웃음이 어색함을 지웠을 때 재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우리가 이야기했던 춤사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네.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게. 예를 들어 자네가 손목을 선택했다면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를 잡듯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게. 그 손을 들여다보게. 자네를 위해 수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수많은 옷을 빨고 자네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었던 그 손을.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마디에 입을 맞추게. 감사의 키스를. 그리고 그녀의 손목 위에서 엄지손가락에 춤을 시작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는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게. 세월에 거칠어진 자네의 손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게. 말없이 오직 온기와 떨림만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약속을 담은 이야기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녀가 손을 빼더라도 억지로 잡지 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게. 미안하오. 내 손이 너무 찼나보. 그녀에게 시간을 주게. 여자는 미모사 꽃과 같아서 조금만 세게 건드려도 잎을 닫아버린다네. 하지만 자네가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부드럽다면 그 꽃은 서서히 다시 피어나. 그 안에 숨겨진 눈부시고 축축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걸세. 중요한 것은 자네의 의도라네. 눈에 노골적인 욕망을 담고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방어할 걸세. 하지만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존중과 숭배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녀는 녹아내릴 걸세. 왜냐하면 평생의 반려자는 나이가 얼마든 자신의 남자의 눈에 자신이 여전히 여자로 비치길 바라는 은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네. 밥 짓는 기계, 아이 보는 사람, 혹은 병든 노파가 아니라 바로 여자. 사랑받을 몸, 이해받을 영혼, 발견될 비밀을 가진 여자. 그리고 자네들, 바로 자네들만이 그녀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네. 의사는 그녀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자식들은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자네만이 그녀가 다시 여자임을, 연인의 갈망 앞에서 떨리고 젖어드는 여자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네. 그건 특권이자 신성한 책임이라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춤이 시작되면 거기서 멈추지 말게.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게.
그녀가 설거지할 때 뒤에서 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머리카락의 향기를 맡으며 무심코 손을 내려 옷 위로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을 살짝 쥐는 것. 공원을 산책할 때 손을 꽉 잡고 자네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 위에서 익숙한 춤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녀가 지나갈 때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길게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런 작고 불현듯한 접촉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네. 그건 사랑을 다시 싹트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푸르게 만들 걸세. 그건 욕망의 불꽃을 항상 은은하게 타오르게 하여 언제든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하게 할 걸세. 내 친구, 낚시광인 무뚝뚝한 탄서방의 이야기를 해주겠네. 내 말을 듣고 그 늙은 친구가 시도했지. 첫날 밤 그는 아내의 등을 겨우 쓸어주었을 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지. 둘째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어깨와 목덜미까지 주물러 주었네. 아내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지. 셋째 날 그가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대. 당신 왜 그래요? 탄서방은 너무 놀라 더듬거렸지. 그야 당신이 쑤신다고 해서, 아내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대. 그가 말하길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고. 그녀가 말했지. 쑤시긴 쑤시는데 계속해요. 그리고 그녀는 먼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대. 탱스여방은 감격에 겨워 아직도 목소리가 떨리며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가 말했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 임마.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았다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말이야. 보았는가 그렇게 간단한 거라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진심, 집중, 그리고 시작할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네. 어색함을 극복할 용기, 거절당할 가능성에 맞설 용기, 그리고 자신의 여자 앞에서 약해지고 다정해질 용기 말일세. 그러니 내 결론은 이게 전부라네? 읽고 그냥 넘기지 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이면 잊어버리지 말게. 행동하게. 바로 오늘 밤 자네 곁에 앉아있는 반평생을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그 여인을 바라보게. 그녀의 눈과 주름을 보게. 그건 그녀가 자네와 가족을 위해 바친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라네.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게. 그건 결코 낡지 않을 사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의 먼지라네. 그리고 손을 내밀게, 그녀를 만지게, 두 사람만의 춤을 시작하게, 느리고 부드럽고 관능으로 가득 찬 춤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시작이라네.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걸세. 그건 두 사람의 황혼역 세월의 배경음악이 되어 그 세월을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지는 열정적이고 황홀한 춤으로 만들어줄 걸세. 가보게. 나의 친구들. 자네들 안에 예술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자네들의 귀한 악기 또한 가장 멋진 선율, 천지를 뒤흔들 수 있는 선율을 연주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네. 물론입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오늘 밤 긴 여정을 함께 했네. 우리는 접촉에 대해, 이해에 대해, 지하의 샘물을 깨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 우리는 예술가의 춤을 배웠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 교향곡의 피날레에 이르렀네. 하지만 이건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계 결말이 아니야. 아니 또 이건 열린 결말. 새로운 시작이라네. 이건 마지막 속삭임, 당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지핀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고 마지막 숨결까지 은은하고 뜨겁게 타오르게 할 비밀이라네. 숭배의 춤을 배운 남자. 김태우 씨와 그의 아내 최은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그들의 이야기는 그 기적적인 밤에서 끝나지 않았어. 그건 새로운 사랑소설의 첫 장에 불과했지. 최 여사는 여전히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일과 텔레비전밖에 모르는 무뚝뚝한 남편이 아니에요. 그는 제 연인이 되었어요.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서조차도요. 그녀가 말하길, 김 씨는 나의 메마른 조언들을 그들만의 원초적인 춤, 침실뿐만 아니라 매일 펼쳐지는 춤으로 만들었다고 하네. 아침에 서둘러 침대에서 나가는 대신 그는 몇 분 더 머무르곤 했지. 그는 몸을 돌려 뒤에서 그녀를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맡으며 속삭였네. 좋은 아침, 나의 여인. 그리고 그의 손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 아침에 탐험을 시작했지.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스치고 문지르다가 위로 올라가 잠옷 위로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을 감쌌네. 사랑이 담긴 소유욕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쉼. 그녀는 그런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고 그게 하루 종일 그녀에게 에너지를 주었다고 했네. 그가 커피를 내릴 때 그는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네. 때로는 그의 손이 무심코 조금 더 아래로 미끄러져. 더 이상 탄력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풍만한 그녀의 엉덩이를 스치기도 했지. 장난기 넘치는 빠른 접촉. 그녀가 깜짝 놀라 그를 쏘아보며 사랑스러운 핀잔을 주기에 충분한 이 늙은 악마. 그녀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꾸짖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네. 저녁에 두 사람이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 그의 손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네. 그는 그녀의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사지를 시작했지. 하지만 평범한 마사지가 아니었어. 그의 손은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아리 위로 거슬러 올라갔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경혈을 부드럽게 눌러 모든 피로를 풀어주었지. 하지만 그 장난스러운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건 더 위로, 허벅지 안쪽, 민감함으로 가득 찬 금단의 땅으로 계속 올라갔네. 그는 그곳을 아주 가볍고 아주 천천히 어루만졌고 마침내 그녀가 간지러움,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류 때문에 다리를 오므릴 때까지 계속했지. 보았는가 친밀함. 관능은 침실에서의 1시간 동안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루 종일 수천 개의 작은 접촉, 속삭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분위기라네. 김 씨는 그들의 일상 전체를 끝없는 전예의로 만들었네. 그리고 밤이 되어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때 불꽃은 이미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 그들은 더 이상 예열할 시간이 필요 없었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접촉, 하나의 입맞춤만으로 열정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네. 하지만 그 춤이 항상 지하의 샘물의 폭발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자네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네. 그것을 목표나 압박으로 만들지 말게. 그 샘물은 선물이지. 의무가 아니야. 자네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밤도 있을 걸세. 그리고 바로 그때가 진정한 연인의 남성성이 다시 한번 시험받는 순간이라네. 만약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말게. 왜 오늘은 저번 같지 않지? 라고 묻지 말게. 그 질문은 모든 것을 죽여버릴 걸세. 대신 그녀를 품에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하게. 이렇게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하오. 자네의 사랑이 어떤 생리적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게. 자네는 그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세. 그 수용은 어떤 오르가슴보다도 귀중하네. 그건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심어줄 것이고 다음번에 황홀경을 위한 기반이 될 걸세. 기억하게. 자네의 여인들. 그녀들의 몸은 주기, 감정, 날씨에 따라 변하네. 메마른 날도 있을 것이고 축축한 날도 있을 걸세. 유능한 예술가는 결코 자신의 악기를 탓하지 않네.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그 기분에 맞는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찾을 걸세. 자,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자네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네. 내가 한 마리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게 하지 말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자네들만의 김태우가 되어
자네의 여인을 위해 자네 곁에 앉아있는 여인을 바라보게. 그녀는 동거인이나 무급 가사 도우미가 아니야. 그녀는 자네가 잊어버린 온전한 신비의 세계라네. 그 세계를 재발견하는 여정을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게. 손을 잡는 것,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것,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시작하게. 인내심을 갖게, 부드럽게 대하게. 그녀에게, 자네에게 그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 숙성된 와인처럼 오래될수록 더 깊고 더 취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그리고 나의 이 마지막 말을 기억하게. 황혼역의 진정한 사랑은 젊음의 불꽃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야. 그건 숯불의 따뜻한 빛 속에서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네. 느리고 황홀하며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지는 춤을. 왜냐하면 친구들, 한 남자는 그가 버는 돈이나 그가 가진 지위로 정의되지 않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여자를 행복하게 하고 사랑받게 하며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갈망의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정의되네. 가보게. 나의 친구들. 집에 가서 자네들만의 춤을 시작하게. 자네들의 정원은 물을 주길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들은 아마 아직 피지 않았을지도 모르네. 정원사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자네의 여인이 항상 꿈꿔왔던 연인이 되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성성의 절정이며 자네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네.